네, 이번에는 최마의 맞수다 시간입니다. 타이틀은 지금 나갔습니다.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휴일이 꽤 길죠. 그래도 글로벌 시장은 움직인다 이런 타이틀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볼까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들어오실 때 그 커피를 들고 들어오셨잖아요. 네. 네,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믹스 커피. 그렇죠. 네, 뭐 연륜이 나오는. 요즘 커피 원두값도 많이 올랐대요. 그래갖고 일반 매장에서 커피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 커피를 잘 못 먹거든요. 그렇죠. 이 카페인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면은 기침이 자꾸 목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라도 따뜻한 게 있다 싶어가지고 네. 가지고 왔고요. 그럼 동서 살까요, 동서? 아니요. 예. 네. 뭐 하여튼 동서도 재고가 좀 많이 없는 뭐 얘기가 좀 왕왕 들리긴 하던데 네. 그 얘기는 뭐 조차하고 네. 자,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좀 부드러운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네. 조금 있다가 우리 시각으로는 12시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정오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네. 금융정책위원회 금정위라고 하는데 우리하고는 또 다르죠 용어가 금통위하고 금정위. 네.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시장의 예상은 거의 뭐 100%에 가깝게 25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던데 네. 김민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겠죠. 뭐 제 그 일본의 정책에 그대로 뭐 반기를 들 수도 없는 거고 네. 거기다 이제 그걸 적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은 있겠지만은 아마 이제 일본은 특이하게 그 독립된 BOJ가 독립된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어떤 정치 쪽과 같이 연결돼서 한 몸이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일단 좀 새로운 총리 입장이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입지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또 중간 선거가 여름쯤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못 잡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교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금리를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무게를 두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뭐 한 0.25 정도는 인상하겠다라는 쪽들인데 이거를 몰라서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 작년 7월 달이었었죠. 깜짝스럽게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엔화가 크게 강세로 가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 네. 그거는 그때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이 없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멘트들이 있죠. 네. 멘트는 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도 달러 환율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큰 부담은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국내 증시는 약간 영향 받는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몰라가지고. 네. 예. 하여튼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결론은 뭐 반복된 재료로 충격을 그렇게 가하지는 않더라. 그렇죠. 경험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번 금리 이슈는 크게 뭐 생각보다는 뭐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거는 그러니까 변죽만 올리는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네. 한데 엔케리 청산에 대한 이슈 일본 통화는 조금 뭐 다른데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통화가 절상이 되겠죠. 근데 일본 그러니까 보통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용어가 네. 미국은 뭐 스미스 부인 이렇게 하고 일본은 와다나베 부인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김여사 이렇게 하더군요. 네. 예. 뭐 개미 투자자라고도 하긴 합니다만. 성악개미 아니고요. 네. 김 여사님. 네. 근데 일본과 우리의 특징이 좀 다른 건 일본은 뭔가 외부의 위험이 도사리거나 그러면은 자국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와다나베 부인이 돌아가요. 본국으로.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뭔가 일이 생기면은 정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로 다 빠져나가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로그램 존폐가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네. 네. 맞아요. 좀 위험했네. 예. 자, 그래서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엔캐리 청산 이슈는 어떻게 좀 전에 얘기는 해줬는데 네. 뭐 그렇게 자극받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수치상으로는 작년 10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얘기했던 수치가 이제 마음엔 걸립니다. 네. 뭐 추산하기로는 4,760조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입니다. 네. 그 정도로 되다 전 보니까 세계에 뿌려져 있는 엔화로 투자된 그렇죠. 사실 엔화는 아니고 엔화가 치환돼서 뭐 달러로 바꿔가지고 뭐 엔화 이렇게 기반으로 됐죠. 예, 움직였던 이제 자금들이 그 정도 된다고 하다 보니까 민감하게 그렇게 됐었을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에 그 중에서 얼만큼이다 이것도 또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 그 수치가 맞을지도 맞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경계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럴 정도로 촉발을 시킬 만한 강한 일본의 변화가 나오느냐라는 쪽들의 문제라고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그거죠.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금리 기조가 계속 올라가서 저희가 예상 못한 대로 그냥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한다.
아마 자충수가 되겠죠. 네. 예.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과 거의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담보로 또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은 아마 허덕이다가 또 끝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아마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믿는 부분들이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히려 그쪽에서는 금리 인하 압박, 네,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거 뒤집으면 결국은 달러 약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달러 약세는 결국 이중 통화 강세, 네, 엔화 강세, 엔 절상을 지금 은연중에 얘기한 것은 아닐까 네.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BOJ를 압박하는 또 하나의 카드가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조금 하되 만약에 충격적으로 하면은 다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후속타로 이 비둘기 네. 온건적인 내용이 좀 있을까? 멘트가 이제 그렇게 나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통화 쪽을 관리가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유로화나 엔화나 이런 쪽으로 관리가 들어갈 텐데 그거를 또 자극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유럽 못마땅하다. 네. 우리나라 또 무역 흑자국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방위비 우리한테 다 부담시키냐 그런 쪽에서 방위비 GDP 한 5% 정도까지 네. 끌어올려야 된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유로화 약세 요인이 됩니다. 또 네,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얘 던지고 나서도 또 다독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참 환율 관리도 되게 좀 절묘하게 잘 타야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근데 또 한쪽 방에만 볼 수는 또 없다. 이런 쪽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달러엔 환율인데 지금 156엔, 네. 156.3엔 정도 돼요. 근데 오늘 만약에 BOJ가 금리를 이제 건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절상. 근데 이미 가격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살짝 절상이 된다면 우리 원화도 동행을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환율도 좀 내려가고 만약에 무난하게 넘어간다는 가정입니다. 네. 무난하게 넘어가면 환율이 내려가고 외국인들이 좀 더 주식을 사고 주가는 오후에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연휴 앞두고는 좀 이 세뱃돈 네. 떡값, 떡값? 이런 예. 떡값은 좋잖아요. 네. 예, 그 달러를 주지 마시고요. 모르게 받는 떡값이 문제지. 예. 네, 시장에서 주는 떡값은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분위기가 살짝 또 외국인들 어제는 또 우르르 대거 청산했다가 네. 예, 정리했다가 근데 어제는 뭐 그냥 미니 선물 옵션 예, 만기일 영향을 있었다고 그렇죠. 보게 되면 오늘 같은 날이 이제 진짜적인 경로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대로 지금 그래도 뭐 연휴 앞두 샀는데. 예. 그리고 또 시장이 좀 그래야죠. 좀 네. 의리가 있어야죠. 네. 연휴 앞두고 긴 연휴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또 무참하게 빼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점 쪽에서도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경향, 특히 원화에 대한 안정세도 같이 노리지 않을까라는 쪽도 같이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FOMC 이벤트가 있어요. 우리 연휴 기간인 것 같은데 네.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하 압력 네. 이게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이 독립인데 그렇죠. 일본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특수성 여러 가지 고려해서 페드 미국의 연준의 독립성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 파월 의장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안 좋긴 한데 어떨까요? 이번 FOMC는? 네. 이번에 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일단은 갈등의 폭을 키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또 경질 이런 쪽도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연준에 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금리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동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3월 달에 어떤 쪽으로 가느냐라는 쪽인데 그를 뒷받침할 만한 PC 지표 발표되겠죠? PCE. 예, PCE. 개인 소득 지출. 네,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발표가 되면서 나오는 기조를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번에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행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작년 말에 보여줬던 기조, 그래가지고 여전히 금리에 대해서 인하 속도를 줄일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에 동조돼서 약간 멘트를 비둘기 쪽으로 좀 날려줄지, 네. 예, 여기 이제 중요하게 또 어떤 평행선을 타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기존의 정책대로 유지가 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와 또 갈등의 폭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불확실성이 제일 또 대응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일단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행정부의 압박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정도를 맞춰갈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또 물가 안정이 들어오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이걸 네.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양비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충돌하는 두 의견 모두가 틀렸다. 네. 그러니까 비둘기냐 매냐는 매번 이제 FOMC 때마다 금리 결정할 때마다 나오는 그 수사 여부인데 네. 아니면 모순적인 거 아니면은 또 모두가 오를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쭉 들으면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좀 복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한테 막 헷갈리게 던져놓는 거죠.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그렇죠. 또. 예. 해석이 뭐야?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다는 얘기인가? 저렇다는 얘기인가? 막 충돌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나타나는 결과. 네. 주식시장을 쓱 올려놓으면은 아이 그래 이거 뭐 약간 비둘기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네. 뭐 그 확인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논하는 거 예상 자체가 네. 의미가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우려에 트럼프 스스로가 뭘 잠재웠다 이건 뭘까요? 관세 카드? 아무래도 이제 그거겠죠. 이제 시작하면서 네. 관세 부평 관세로 딱 시행하고 아마 정책적인 여러 가지를 시행하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나왔다라고 환호를 하다가도 잠깐만 이거 아직 안 나온 거니까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 라는 쪽에 대한 또 막 좀 불안감도 남아 있는 쪽이죠. 네. 근데 이거를 먼저 얘기했듯이 일단 부평 관세로 딱 때리고 시작을 하느니 일단은 하나씩 도장 깨기로 가겠다. 네. 라는 쪽에 대한 느낌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먼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라고 했을 때 무역 흑자국이 큰 나라부터 이렇게 쭉 이제 관심이 높은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먼저 들어왔던 게 이제 중국 쪽은 일단 뭐 10% 올리는 걸로 갔고 주변 국가 쪽에서 제대로 불법 이민에 대해서 처리 못 하고 있네라는 네. 쪽과 함께 뭐 마약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런 쪽에서 멕시코나 캐나다부터 들어가게 되면 다음으로 떨라라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또 유럽 쪽이겠죠. 그래서 방위비 카드를 먼저 꺼낸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중간에서 어떤 또 스탠스를 맞춰가느냐. 근데 그 밑에 있는 국가들도 쭉 떨고 있는데 그 중엔 대미 무역 흑자국의 7위 정도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네. 이제 날아올 때가 됐죠. 그렇죠. 네. 고리서가 네. 한두 달 내에 날아올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가뜩이나 컨트롤 타워가 좀 없는 입장 쪽에서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지가 이제 관건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노이즈도 여러 가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아마 이게 관세로 하나로 뭐 묶어서 통일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다르게 차별화가 들어올 것이다. 그를 잘 협상하는 문제가 남아 있겠죠.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중국을 향한 10%의 관세, 요 10이라는 숫자가 참 절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9% 하면 하이 싱글이지만 9는 좀 그렇고 네. 두 자릿수였는데 19%하고 10%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자릿수 아주 경계를 딱 내놓고 네. 참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때 보면은 진짜 대단한 그 이 센스티브하다. 네. 아주 잘 탄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거기서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도 왜 전기료가 올라가고 뭐 가스비를 많이 쓰면은 한 달에 이제 관리비 날아오기 전에 이번 달은 엄청 누진됐겠구나 예상하잖아요. 네. 미리 겁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괜찮은데? 살만하네. 예. 이러면 또 시장은 다른데. 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또 긴 휴장,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습니다. 뭐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월요일 날 또 출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우 이런 네. 속상하시네요. 그리고 저는 아니고 저는 아니지만 뭐 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 연휴 전에 투자 전략, 연휴 이후 투자 전략, 연휴 전에 포지션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쥐리가 갈까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거죠. 근데 항상 연휴 때 될 때마다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 한 2, 3일 전에 시장 분위기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야? 라고 하다가 오늘도 다시 또 돌리는 모습들 보고 우리 국내 시장이. 예. 그러면 이것도 이상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때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포지션이 주도적인 섹터 쪽으로 가지고 와 있다. 그러니까 즉 뭐 가장 지금 관심이 높은 쪽은 에너지죠. 에너지. 네, 예.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이렇게 변하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나오는 섹터 쪽으로 많이 포진돼 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정도에서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거기서 뭐 혹시나 몰라서 조금 좀 흔들리게 되면은 나중에 대응할 어떤 자금들 정도까지 마련해 두는 정도 빼고는 네.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 맞지 않는 패턴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고생 많이 했었고 이번에 네. 보니까 시장이 반등하는데도 전혀 뭐 반응이 없이 그냥
살짝 올라오는 정도로 끝났다. 이런 쪽의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아마 어차피 끝나고 나서라도 그런 종목들이 바로 반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차라리 그런 쪽들은 아프지만 좀 줄여놨다가 다시 또 기회를 찾는 쪽으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도 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네. 예, 그런 쪽에 자금을 마련하거나 대응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지금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어렵죠. 네, 어려울 겁니다. 또 거기다 언제 쉬었던 적이 있나요? 매번 어렵죠. 그러네요. 네. 예, 어려운 증시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왕 해답은 또 주도 섹터 쪽으로 계속 갖다 붙이는 게 가장 해답이 아닐까 싶기 네.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서 내가 그래도 잘 타고 있다 생각하게 되면 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섹터를 좀 봤을 때, 네. 뭐 좀 전에 이제 주도적인 시장을 주도하는 중심은 에너지 쪽에 이제 지향점이 있는데, 네, 보통 주식시장이 그러잖아요. 뭐 자본시장 대부분 그렇지만 다 같은 포지션과 네, 다 같은 관심이 한쪽에 쏠리면은 거기에서는 별로 먹을 게 없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연휴를 임시공휴일로 정부가 지정한 것도 내수 진작이잖아요. 네, 그럼 내수는 대부분 소비, 뭐 엔터테인먼트, 뭐 네. 약간 이쪽도 있는데 그쪽은 지금 별로 관심들이 없는데 네, 남들이 다 같이 보는 쪽을 같이 볼 거냐? 네. 남들이 조금 안 보더라도 올 수 있는 쪽을 볼 거냐? 이런 전략을 본다면. 그게 이제 비중의 차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같이 보는 쪽에 대해서는 뭐 같이 간다고 하되 지금 뭐 그래도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 지난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쪽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도 일단 주가는 안 움직여도 네. 관심은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뭐 소비재 쪽을 찾는다라고 하면 엔터 쪽도 일단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화장품 쪽 같은 화장품. 경우도 이것도 여전히 성장세를 가고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아니면 흐름에 따라서 약간 좀 위축돼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일단 선제적인 관점 쪽에서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이쪽을 다 대고 청산 다 정리를 하고 그쪽으로만 다 간다. 이거 눌림 보기니까 기다려야지 하기는 또 시장에 또 핀트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보강하는 쪽에 대해서 비중을 관리해 가시되 일단 변화가 되게 되면 또 수익 난 거 정리해서 그쪽으로 가기 또 쉽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해가는 대응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 아우 빨리 놀 네, 준비해. 커피 식기 전에 들고 나가시면 커피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두런두런 시장 전략도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